봄 날씨. 안녕하세요. 좋은 일요일 보내고 계신가요? 머리 염색했는데 빨간색, 살짝 와인 색깔. 네, 지금 염색을 했습니다. 어제 경성 이야기가 끝났기 때문에 이제 뉴욕에 가야 돼서, 아예 머리 살짝 자르기도 했고 그 염색도 살짝 했어요. 검정머리 오랜만에 벗어 던지고 약간 와인 색깔 머리인데 잘 안 보이죠? 좀 시간 지나면 잘 보인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선생님께서 그러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좋은 주말 보내고 계신가요? 뉴욕, 네. 뉴욕 이야기, 그쵸, 네. 근데 아직은 색깔이 막 엄청 잘 보이는 것 같진 않은데, 네, 그렇습니다. 100m 밖에서 봐야 대학교 신입생이고요. 실제로 보면은 37살이에요. 네, 정답을 말씀해 주셨네요. 그렇죠. 러시아는 근데 다음 달에 가고요. 네, 일단 다음 주부터. 이거 햇빛에 지금 비친 건데? 뉴욕인 줄 알았다고요? 저기 저렇게 타다가 붙어 있는데, 예, 대한민국입니다. KTX 타고 가면서 봐야 대학, 지금 놀리시는 것 같은데? KTX 타고 그 속도로 봐야, 네. 네. 아니, 이제 어제 베니싱 공연이 이제 끝났잖아요. 그래서 이제 염색도 하고, 그리고 이번에 사실 베니싱 할 때는, 잠깐만요, 마스크를 벗고 차에서. 네, 마스크를 벗을 수 있는 차로 돌아왔습니다. 아니요, 촬영은 아니고요. 네, 그냥 머리 오늘은 하러 왔고요. 오늘은 쉬는 날이고, 이제 내일부터 다시 또 이제 연습 들어가서 이제 다음 주 토요일에 첫 공을 앞두죠. 네. 아니, 이제 어제 베니싱 공연이 끝났잖아요. 사실 들어갈 때만 해도 이제 끝날 무렵쯤은 좀 괜찮아질 줄 알았는데, 물론 예상이 되긴 했으나 좀 더 안 좋아져, 그 유행이 더 좀 세게 와가지고 여러분들 얼굴도 못 보고 그랬던 것 같아서 이렇게 켰어요. 네.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진짜 환갑까지 명렬을 해달라고요? 네. 물론 제가 그 명렬이라는 친구를 굉장히 좋아했던 것도 아꼈던 것도 맞는데, 베니싱은 아마 왠지 이제 마지막이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네, 저에게는 명렬이란 캐릭터가 좀 나이대가 좀 이제 어린 캐릭터다 보니까 더 어린 친구들을 위해서라도 저는
명렬이는 잘 보내주고 또 새로운 신작과 또 다른 또 재밌는 것들을 많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뭐 실패도 할 수 있고 또 어려운 순간도 많겠지만 그게 제가 가지고 있는 장점과 또 소명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새로운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만들어서 많이 이렇게 들려준다. 뭐 네, 물론 또 하게 되면 너무 좋겠죠. 근데 동생들을 위해서라도 그리고 또 작품을 위해서라도 저는 아름답게 빠빠이를 하는 게, 그래서 제가 인스타로 힌트를 드렸잖아요. 이제 곧 마지막이 온다고. 그게 3주 연장에 대한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저는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하고 처음부터 작품을 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베니싱 보면서 궁금했던 점이나 뭐 그런 거가 있으신가요? 잘 봐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운전할 때 작품 한번 물어봐 주세요. 뭐 혹시 뭐 베니싱에서 궁금했던 점이나 뭐 그런 거가 있으신가요? 네, 감사합니다. 명렬로 자차 타고 캐릭터에 푹 빠져서 회전 돌았는데 아쉽네요. 진심으로 감사해요. 진짜 이번에 여러분도 없었으면 진짜 작품 더 조기종영 했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힘내라 공연계 해시태그를 더불어 응원해 주시는 마음 너무 감사하게 받았습니다. 정말로. 사라지는 것들 부르고 나서 마지막에 네네, 이거는 K형들이 이런 소리를 조금씩 내더라고요. 그래서 좀 인간이 아닌 다른 존재에 관한 것들 때문에 조금 그렇다고 뭐 크게는 아니지만 작게 내기 시작했습니다. 엔딩 이후에 어떻게 살아갔을까요? K와 똑같이 시간을 헤매며 살았을 것 같아요. 아마 점점 기억에서 지워져 갔겠죠. 뭐 50년이든 100년이든 기저에 기억은 남았겠지만 점점 50년이 지나고 100년이 지나고 이러면서 점점 희미해져 가지 않았을까요? 사라지는 것들 할 때 의신의 옷들과 냄새를 맡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뭐 이건 해석이 분분할 수 있는데 저는 의신의 옷이라고는 생각을 안 했고, 제가 이제 거기 나무 그루터기로 올라가잖아요. 그게 좀 이제 상징성이 좀 있는 건데 좀 높은 산이라고 저도 상상을 했어요. 어느 순간. 그래서 높은 산에서 명렬이가 올라갔던 이유는, 사실 높은 산을 올라가는 이유는 사냥을 하기 위해서겠죠. 이제 왜냐면 피를 마셔야 사는 그런 존재이니까. 근데 그러다가 인간의 옷을 발견했고 그 인간의 옷 냄새를 맡은 거예요. 네. 과연 지금 이게 따뜻한 온기가 있는지, 이 사람은 어디에 갔는지. 근데 이게 중의적인 표현인 게 인간의 기억을 더듬으려고 하는 본인의 그 내재에 있던 어떤 또 한 면의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 메스, 제가 맞아요. 이번에 공연할 때 메스를 바꿨죠. 그랬던 이유가 제가 계속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상상을 계속 해봤는데, 사실 저도 조금 부끄럽지만 어렸을 때 그 부모님 동전을 훔친 적이 있거든요. 뭐 기억이 있으신, 뭐 저와 같은 경험을 하신 분들도 있으실 테지만,
저 처음에 아버지 지갑에서 100원 훔치는데 정말 심장이 터질 듯했던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100원을 주머니에 넣었다가 아버지는 아무것도 모르시는데 이거를 진짜 몇 번의 고민에 거쳐서 다시 원래 제자리로 갖다 놨다가 이 순간을 몇 번을 반복을 하다가 100원을 겨우겨우 힘들게 이제 훔쳤던, 어렸을 때 한 7살 때였나. 근데 어찌 됐던 간에 그 경성 형과 함께 같이 쓰는 그런 이제 뭐 방이면 방일 수 있겠고 실험실이면 실험실일 수 있겠는데 굉장히 흩어져 있는 그런, 그리고 정리되지 않은 이 순간들, 그리고 마치모토의 메스가 떨어지는 걸 보고 이게 과연 지금 어떻게 상황이 돌아가는 것일까. 형이 그럴 리 없겠지만, 믿고 싶긴 하지만 이 불안감은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훔치려고 했으나 형이 갑자기 들어오죠. 순간 고민을 하겠죠. 형이 이걸 알지 않을까? 내가 훔친 걸 혹시 알지 않을까? 이런 불안함과. 그래서 났는데 이상하게도 이 칼을 놓는 순간 형의 모습이 계속 정신을 잘 못 차리지도 못하고, 심지어 저 이때 대사에는 없지만 이때 참 캐치해요. 형이 안경을 쓰지 않았다는 거를 캐치를 하는 거죠. 뭔가 이상한데. 그래서 이제 그때 설마 이 형도 그 사람과 한 패거리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암수능 이 연구일지를 보고 다시 한번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심증은 거의 다 됐고 이제 물증을 위해서라도 이제 가지고 가죠. 근데 형이 그 환자를 보고 피 냄새 왔다 갔다 하면서 안경 없이 실제로 지금 연구일지도 없는 그런 것들을 심지어 펴보지도 않고 자세히 보지도 않고 진단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 맞다, 얘 귀신이다. 근데 이제 진짜 귀신인지 모르고 그 귀신과 한패가 됐구나, 좀 뭔가 좀 이상하구나, 사람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증언대에서 고발을 하고, 그럼에도 이제 마지막 그 명렬이가 이제 완전하게 다른 길을 가게 된 게, 마지막까지 나한테 부탁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 진짜 이 양심 없는 인간, 아, 양심 없는 인간이 갈 때까지 나를 어떻게 봤으면 나한테까지 마지막까지 가져다 주길 바래라고 말은 하나, 나한테 지금 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나한테 날 어떻게 봤으면 심부름을 또 시키는구나. 이제 명렬이가 완전 핀대가 상하게 되죠. 예. 그랬던 라인으로 저는 흐름을 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네, 맞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복선이 깔려 있는 거죠. 안경이라는 그 오브제가 추억을 떠올리게 할 수도 있지만 힌트를 주죠. 사실 나 사실 이때부터 알았는데 그 안경이 사실 그런 의미였습니다. 네. 명렬이 뭐 불쌍하다면 불쌍하지만 참 못됐죠. 근데 사실 저는 거기에 더 포커스를 맞춘 이유가, 인간이 이게 타인에 대한 이해에 관한 이야기인데, 명렬이가 어찌 보면 가장 인간적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게, 제 전사가 아버지가 어쨌든 그 일제시대 때, 그 일제강점기 때의 이야기잖아요. 경성시대 이야기니까. 아버지가 조선 총독부 의원으로 저는 먼저 일을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처음에는 제 전사로는 처음에는 그래도 이게 조선을 위한 일이라며 굉장히 멋있었던 아빠로 기억이 나는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이제 아버지가 점점 더 그랬던 예전의 모습은 사라지고 많이 굉장히 경직된 그런 아버지로 변했다라는 생각에 저 또한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아, 사람이 인정을 받지 못하면 이렇게 변하고 사랑을 받지 못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들을 다 무시하고 오로지 자기 일에만 집중하는 의신이 형을 보자마자 너무 멋있어 보였고 아, 저렇게 오히려 반대로 그 누구도 신경 쓰지 않고 일을 해야 누구에도 다른 사람한테도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 그러니까 명렬이 키워드는 인정과 사랑이었던 것 같아요. 인정을 받아야 사랑을 받을 수 있는구나. 제가 분석한 명렬이는 그랬어요. 명렬의 키워드는 인정과 사랑. 인정을 받아야 사랑을 받을 수 있는구나. 그래서 그렇게 인정을 받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안 되니까 다른 방향으로 이해가 가죠. 그때 이제 뭐 독일도 그랬고 굉장히 가슴 아픈 일들이 많이 일어났지만 인간의 우열론이 그때 이제 화두가 돼요. 이제 그게 사실 이제 좀 불편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시대의 상을 보여주는 드라마로 이제 재작년 재연 때부터 추가되기 시작했는데 해석을 이제 반대로 가게 되죠. 원래 인간이라는 게 우등한 것과 열등한 것이 존재를 하는구나로 이제 한마디로 어떻게 보면 명렬이 스스로의 열등함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이 작품을 통해 명렬이란 인물로 투영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물론 훈이 나라 그리고 전에 했던 그 명렬이들 세종이나 용기도 다 다른 좋은 생각과 많은 공부를 했겠지만 제가 생각했던 명렬이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그쵸. 이제 시간에 뒤로 갈수록 시간에 집착하는 건 의신이가 연구에 집착하는 의신일수록 더 시간에 집착한 꼭 그런 건 아니고요. 이제 그때 시간에 집착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첫 번째로는 이제 그게 후반부이기도 하고 사람이 기회라는 게 사실 계속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있을 거고 명렬이가 의신처럼 인정받고 싶어서 같은 학교에 간 걸까요? 경상우전이 제가 알기로는 그때 당시에 꽤 유명했던 그러니까 사실 명렬이도 좀 약간 거리를 두고 생각해보면 사실 명렬이도 꽤 많이 똑똑한 우리나라에서 1등까지는 아니어도 그래도 아마 충분한 수재였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때 당시만 해도 명렬이에게 주어진 그 환경 자체가 1등 아니면 살아남을 수 없는 약간 그런 각박한 시대에 살았기 때문에 명렬이에게 문제가 됐지 지금 시대였다면 아마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것 같은 생각은 듭니다. 악수. 네, 악수는 인정이죠. 인정. 예. 이게 악수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손을 잡고 서로의 체온을 느끼면서 동등하게 이렇게 인사를 한다는 건 동등하게 인정을 받는 거죠. 의신하고 악수하고 손 쳐다보다가 옷에 닦을 때 어떤 느낌인지 궁금해요. 더럽다라고 생각을 하면 또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 전에도 몇 번 손을 만져보지만 전엔 닦지 않아요. 근데 의신이 다시 돌아왔을 때 악수를 해준 형들도 있고 그냥 안 해준 형도 있었는데 손에 닦았던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악수를 하고 있으면 예전의 악수와는 다른 악수잖아요. 악수를 하고 있지만 서로 아마 안 거죠. 저도 안 거고 막상 돌아와서 연구하는 건 좋은데 느낌상으로 알게 되죠. 이거 이제 좀 다른 존재며 예전과 같을 순 없겠다.
저도 여기서 이제 머리를 굴리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같은 결로 갈 수는 없겠구나 라는 의미에서 약간 훌훌 털어버린다는 약간 그런 의미였고, 그쵸. 왜냐면 의신이 그런 사람을 K뿐이라고 할 때 그쵸. 이제 그때 이미 명렬이는 알고 있죠. 너 사람 아니잖아, 너 귀신이잖아, 근데 왜 자꾸 사람인 척해, 약간 그런 의미였고. 커튼콜 때 배우님은 안경을 챙겨 나와서 건네주어서 좋은 것 같아요. 이건 아마 취향입니다. 저는 좀 미장센을 좀 좋아해서 이제 뭐 사실 드라마에 큰 상관은 없지만 명순이도 그렇고 이렇게 무대 미장센을 조금 좋아해요. 왜냐면 관객분들도 마지막에 좀 여운을 갖고 갈 수 있게. 저도 영화 보면서 이렇게 맨 마지막에 뭐 이렇게 쿠키 영상이나 이런 것들 나오는 영화들 있잖아요. 저 그런 것들 되게 좀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미장센을 좋아해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쿵 하고 들어올 때 그러니까 사실 원래는 명렬이들도 대사가 되게 중요한데, 처음에는 형 동생 명렬이야 하는 거는 명렬이가 불쌍해 보이려고 머리를 굴린 건가요? 는 아니고요. 본능적인 부분이죠. 예. 지금 내가 아닌 K를 선택했고 나를 죽이려고 달려오니까 그 앞에 씬에서 나오잖아요. 형 나야, 나 명렬이 했을 때 형이 절 살려주잖아요. 예, 그거의 연장선상이에요. 그냥 왜 그러냐면 명렬이가 가장 인간답다고 한 게, 의신은 두렵고 무서워도 끝까지 가려고 했던 의지가 굉장히 강렬했던 그런 사람이고, 근데 명렬이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무서웠고 오로지 인정과 사랑만 있으면 좀 잘 살아가고 싶었던 인물인데, 어쨌든 그 두려움이 엄습하니까 이 지금 존재를, 이 귀신을 나를 물게 하지 못하려는 이유는 순간적으로 캐치했을 때는 관계죠, 관계. 그래서 나 형 동생 명렬이야가 이제 살려고 사실 한 말이죠. 근데 아이러니하게 총은 쏘는 그런 인간의 군상을 좀 보여주고 싶었어요. 네. 일지를 그렇게 책상에 스믹싱한 게 연습하냐고요? 아니요. 이거는 연습한 적을 한 번도 없고요. 그거는 진정한 분노를 담아서 행동하면 할 수 있습니다. 그쵸. 그건 누굴 감싸는 순간적인, 그렇게 나쁘게 해놓고도 순간적인 또 인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한테 가면 좋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였어요. 제가 삶을 살다 보면, 여러분들도 공감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삶을 살다 보면 혹 제가 친한 친구들, 혹 가족들, 같이 일하는 사람들은 누군가가 예를 들어서 뭐 A란 사람 어때? 라고 물어보면 A는 그래 라고 이야기를 할 때 있잖아요. 근데 이 작품을 통해서 제가 많이 아차 싶었던 게, 내가 과연 이 사람을 얼마나 잘한다고 그 단 몇 줄로 안 되는 말로 이 사람을 이야기했지? 내가 왜 그랬을까? 좀 후회가 되더라고요. 누군가에게 선입견으로 갈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구나 라는 걸로 될 수도 있을 텐데, 내가 과연 얼마만큼 신중하게 이야기를 했을까 라는 생각을 이 작품을 통해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안 해보셨다면, 혹시 해보셨다면 이 작품을 통해서 한 번쯤은 그런 생각을 가져보시는 것도 내 삶에 있어서 굉장히 좀 좋은 부분일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을 했고, 제가 그래서 더 신경을 썼던 이유는 그 사람은 그래
이런 편견이나 그 사람은 그래 이런 것들이 사실 이제 두려움으로 시작이 됐는데 그런 민낯을 조금 인간의 민낯을 조금 명예를 통해서 보여주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네. 저도 사실 계속 이렇게 생각의 흐름들을 성찰을 해 가면서 살고 있어서 사실 뭐 이번 연도도 많이 놓치는 게 많지 않았나 싶은데, 사실 공연이라는 게 제 생각은 그래요. 그냥 뭐 잘을 모르고, 아직 저도 연기나 이런 것들은 잘 모르지만 우리 2021년에서 하는 그런 공연들은, 예를 들어 로미오와 줄리엣을 해도 지금의, 물론 옛날에 이런 극이 있었어요 라고 하는 고전극들이나 이런 곡들을 제외하고 나서는 현대의 시대상도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어떻게 삶을, 어떤 생각들을 하고 살아가는지, 예를 들어서 뭐 까라마주프 같은 경우에는 그때 당시 시대상의 허무주의가 많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반영을 좀 많이 하려고 했는데, 지금 시대와 과연 매칭되는 게 무엇이 있을까. 뭐 픽션 같은 경우에는 다수와 소수, 그리고 법에 대한 심판에 대한 이야기인데, 지금과 결부됐을 때는 어떠한 이야기들을 전달이 되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떠한 생각들의 흐름들을 가지고 있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이제 작품을 보통 할 때 보통 이런 것들을 많이 중점을 두는 편인데, 그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생각은 계속 바뀔 거고 많이 부족하지만 그런 흐름들을 이 작품을 좀 통해서 조금 녹이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아, 그쵸. 2층 바라보면서 또 개인적인 연구를 했구나는, 뭐 명렬이의 명렬이의 캐릭터를 한 줄로 표현하는 대사인 것 같아요. 또 나 몰래 개인 연구를 했구나. 거의 뭐 컴플렉스의 끝을 보여주는. 아, 비염이요? 아니, 그런 건 아니고 지금 갑자기 마스크를 오래 썼더니 좀 코가 막혀갖고. 네, 괜찮습니다. 금방 괜찮아질 거예요. 아, 이게 어떻게 봐도 이렇게 보면 눈부셔. 그죠? 아, 이게 미세먼지가 좀 많나 봐요. 오늘따라 좀 코가 좀 막히네요. 네. 어찌됐건 좀 이런 이야기들을 조금 많이 해보고 싶었는데, 원래는 조금 이제 퇴근하면서 가끔씩 인사할 때는 그래도 이런 이야기도 나누고, 또 반대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또 저 또한 깨닫는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인생에 이 정답이 없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이야기가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는 거는 사실 없어요. 그리고 제가 이야기하는 게 맞는 것도 아니고 뭐 틀린 것도 있을 수도 있고, 사람이 볼 때마다 다 다르지만, 어쨌든 삶이라는 게 저도 잘 모르지만, 그러니까 이것도 잘 모르는데 과연 누군가가 다 잘 알진 못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정답이 없는 건데, 그래서 극도 이야기도 정답이 없는 거고, 그래서 이야기를 하면서 저 또한 얻는 것도 많고, 아, 이게 또 이런 모습으로 비춰지는 거구나 또 알 수도 있고, 그래서 이야기하는 것도 좋았는데 이제 그런 게 없다 보니까, 네, 이렇게 온라인으로나마 짧게 좀 관대 아닌 관대, 네, 그냥 대화 이야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니 감사합니다. 입안, 네.
이반도 너무 재밌게 작업하는 중이고요. 작년 제가 인터뷰에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작년에 데미안하고 까라마조프 할 때 제가 생각의 흐름들이 가장 많이 바뀌었던 시기였어요, 그때가. 예. 화내는 명렬히 보면서 스트레스가 다 풀리는 기분이었어요. 저도 좀 스트레스를 사실 조금 핑계대고 많이 풀긴 했습니다. 예. 정말 따뜻한 형제 이야기라고 그럼요. 따뜻한 형제 이야기 아닌가요? 저는 의신이 형을 정말 사랑했는데, 진심으로. 그리고 존경했고. 하지만 이제 존경이 부러움이 되고 결핍이 된 건 맞죠. 하지만 형제의 우애를 다룬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사무의신의 차이를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이거는 죄송하지만 저는 좀 말을 좀 아끼도록 할게요. 왜냐면 아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이야기하는 순간 그래 보일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건 뭐 이야기해도 뭐 그냥 가볍게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이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라 그런 것들은 이야기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더 픽션은 어떤 극인가요? 더 픽션은 작가님에 대한 사랑 이야기죠. 보시면서 굉장히 잠깐 끊겼죠? 네. 더 픽션은 화이트 히스만이 작가를 사랑해서 벌어지는 이야기입니다. 네. 여기까지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레인지호기 저도 이 얘기를 들었는데 그 이야기를 들은 다음부터 그 낱말이 너무 떠올라서 웃겨가지고 이야기를 사실 머릿속에 좀 지우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너무 웃겨갖고. 배우님 입안을 기다리며 원작을 다 읽었어요. 굉장히 고생하셨습니다. 저 그거 3권 작품 아무것도 안 하고 할 때 읽었는데도 불구하고 한 10일 넘게 걸렸어요. 와, 진짜 오래 걸렸어요. 너무 안 읽혀가지고. 가장 애정가는요, 사실 작품은 그때그때의 저를 반영해주기 때문에 가장 애정가는 여기라고 꼽기는 좀 그렇고, 좀 터닝 포인트가 됐던 공연들은 있었죠. 예. 예를 들면 2009년 렌트 같은 경우에도 제가 배우로서 조금 주목을 받는 작품이었고, 물론 그때 당시 많이 잘 하지 못해가지고 혼이 나긴 했는데, 네, 마음의 상처도 많았고 그랬지만서도 그때가 있기 때문에 더 강인해졌던 계기가 됐던 것 같고, 최근에는 이제 리틀 잭이 제 대학로 복귀작이었기 때문에 좀 터닝 포인트가 좀 많이 됐죠. 그리고 리틀 잭과 광염 소나타가 이제 좀 많은 사랑을 받으면서 제가 작품을 좀 잘할 수 있는 계기가 됐죠. 감사하게. 그래서 제 배우로서 좀 터닝 포인트가 됐던 작품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 작년에 데미안하고 까라마조프를 하면서는
좀 제가 삶에 대한 생각들을 많이 바꿨던 작품이었고, 네, 그랬습니다. 농구단, 뭐 무인도, 다 폴, 최근에 했던 것도 다 너무 사실 감사하게 즐겁게 잘해가지고, 예, 픽션도 사랑하니까 3연까지 놓은 거고, 저는 보통 정말 좋아하면 3연까지는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네. 3-4번 할 수 있을 때 열심히 하자라는 좀 주의가 좀 있어서, 네. 그래서 픽션도 너무 좋아해서 이번에 또 왔습니다. 데미안 너무 좋았죠. 너무 어려웠고 너무 좋았고, 종우도 너무 즐거웠고, S는 광염소나타는 온다면은 물론 짧게도 하기도 했지만 올 수만 있다면 또 하고 싶은데 언제 올지를 잘 모르겠어요. 저도 아직은. 달과 유펜스, 달과 유펜스 또 엄청 좋아했죠. 사이찬미 은근히 많이 해달라는 그런 편지를 많이 받았는데, 그건 뭐 제가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저는 좀 뭐 많이 하는 작품은 안 해. 뭐 절대 이런 건 제가 감히 할 생각도 한 적도 없고, 하지만 저는 근데 조금 초연을 조금 좋아하는 편이긴 해요. 네. 봉수도 너무 좋아했죠. 승돌이. 승돌이. 이 머리가 약간 승돌이 머리죠. 예. 이 머리 약간 승돌이 머리인데, 승돌이도 좋아했죠. 저 진짜 마지막에 그만두겠습니다, 이 한 대사 때문에 그 작품을 좋아했어요. 이게 뭐냐면, 현실에서 할 수 없는 말들이, 예를 들면 삶을 살아가다 보면 너무 억울할 때 끝까지 얘기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배우로서 너무 감사하고 좋았던 것들은 무대에서나마 그렇게 대체 감정을 실현해 볼 때 이 뻥 뚫리는 시원함이 있거든요. 승돌이 좋아했죠. 난설, 그쵸. 지음 이야기. 네. 아마 난설부터 시작됐던 것 같아요. 네. 그럼 인간에 대한 존엄성이나 이런 것들이, 캐릭터를 분석할 때 다가가는 방식, 신경 쓰는 부분,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거랑 비슷해요. 네. 이 작품이 갖고 있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그러니까 보통 작품을 볼 때 시놉시스라고 많이 아시잖아요. 이제 그거는 보통 이제 짧게 줄거리라 그러고, 보통 작품을 한 줄로 정리하면이라는 거를 보통 이제 로그라인이라 그래요. 뭐 보통 작품이 한 줄로 갖고 있는 그런 관통선, 철학선, 뭐 한 줄로 정의되는 말들을 보통 이제 로그라인이라고 하는데, 이 작품이 무슨 이야기를 갖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맡은 캐릭터가 이 이야기를 통해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를 먼저 좀 생각을 하고, 이게 과연 지금 시대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생각의 흐름들을 갖고 계신지를 종합을 해가지고, 내가 갖고 있는, 예를 들어서 뭐 베니싱에서는 뭐 명렬이가 이런 역할을 해줘야 되고, 관객분들이 바라봤을 때 어떤 생각의 흐름들로 나랑 부딪혔을 때 어떤 효과들을 갖고 갈 수 있을 것인가, 그렇게 보통 분석을 많이 합니다. 네. 연극이요. 존경하는 엘레나 선생님 발로자. 이거 혹시 그래서 그런 거 아닌가요? 저 발로자 보고 속으로 약간 욕했는데, 뭘 저런 놈이 다 있어요.
그걸 해서 저한테 시키시려고 하는 거죠. 저 나쁜 사람 아닌데. 발로자는 솔직히 나빠 보이긴 했어요. 발로자, 걔는 좀 나빴더라고요. 물론 연기를 너무 잘하셨는데, 선배님께서도 연기 너무 잘하셨는데, 너무 잘하시니까 오히려 막 너무 욕이 나오더라고요. 막 저 어떻게 저럴 수 있어? 막 이러면서 막. 진짜 집이었으면은 막 먹던 팝콘 던졌을 것 같은 약간 그런 느낌 있죠. 저는 발로자 같은 역할 잘 못할 것 같아요. 제 심상이 그렇지가 못해가지고. 예. 발로자는 제 인생의 결과 좀 많이 다릅니다. 연극을 조금 해보고 싶어요. 연극을 좀 해보고 싶어서 사실 작년에도 연극이 한 3-4개 정도가 이제 감사하게 섭외가 들어왔었는데, 이게 이미 다른 작품들이 있던 상황이어가지고 못했어요. 저도 연극을 너무 해보고 싶습니다. 물론 뮤지컬을 너무 사랑하지만 또 연극이 가진 또 힘이 있기 때문에, 말의 힘이, 언어의 힘이 있기 때문에 또 연극을 하면 또 쉽게 이야기해서 노래를 하는 순간들이나 이런 것들 빼고 정말 연기만 하고 드라마만 가는 순간들이 있기 때문에. 한근이 형 안녕. 한근이 형 보고 싶다. 있기 때문에 네, 연극 너무 해보고 싶습니다. RNJ도 재밌다 그러대요. 그래서 한번 보러 갈까. RNJ 도가니? 그게 무슨 말이지? 많이 힘들어서 도가니가 나간다는 뜻인가? 네, 그 마우스피스 올드 위키드송 다 좋은 연극이라 들었고 연극을 너무 해보고 싶긴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올해에는 이제 물론 앞으로 잡힌 작품들을 더 잘 해야겠지만 조금 이제 그 이후에 RNJ는 도가니가 나가는 거. 저는 굉장히 도가니가 튼튼하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교복 입은 거를 한다기보단 연극을 조금 해보고 싶어요. 근데 어떤 연극일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떤 연극을 해야 저에게 좋을지는. 네, 사실 들어와 주는 것만, 저한테 섭외 와주는 것만으로도 해도 너무 감사하죠. 살 빠진다고요? RNG 이거 해야겠네. 제가 먹을 걸 너무 좋아해서 항상 살과의 전쟁을 하거든요. 제가 요리하는 걸 너무 좋아해서 요리해서 먹고 이것도 하면서 먹고 하다 보면 막, 그런데 살 빠지면 좀 좋네요. 네. RNJ 배우들은 살쪄서 시작한다고. 좋은 곡이네요. 네. 그래서 만약에 기회가 된다면 RNJ를 보진 못해서 제가 뭐 함부로 말은 못하겠는데, 연극은 정말 좋은 작품 기회가 된다고 하면, 사실 지금 당장 연극에 대한 갈증이 조금 있어서 연극은 무조건 해보고 싶습니다. 캠핑 못 다니죠. 네, 지금 너무 바빠가지고. 네, 그래도 뭐 까라마주프까지 올리면 그 조금 이제 잠잠해지면 뭐 당일치기라도 뭐 월요일이라도 하루쯤 갔다 올 수 있지 않을까요? 맞아, 백스의 노인도 엄청 힘들다 그러더라고요. 네. 이번에 오만가 편견도 되게 보고 싶었는데. 호승이가 백세보다 RNJ가 더 힘들대요.
미드나잇 액뮤 비지터. 미드나잇. 네. 미드나잇도 되게 재밌다고 많이 하더라고요. 네. 작가님들하고 요번에 같이 작품하게 된 소감이요. 너무 좋고요. 일단 규원이 형, 민진이 형은 뭐 다들 아시겠지만 원래 너무 친하고, 이제 동아 형을 이번에 만났어요. 드디어. 근데 정동아 형을 제가 한 십몇 년 전부터 알았거든요. 2010년인가? 부터 알고 지냈었어요. 좀 형이랑 같이 옛날에 뭐 다른 드라마도 뭐 오디션도 같이 본 적도 있었고, 다른 작품 대극장 뭐 오디션 본 적도 있었고, 이러면서 좀 친해져가지고 이제 인사만 주고받는 사이였고, 동아 형은 워낙 많은 사랑을 받고 있던 배우였기 때문에, 근데 저는 동아 형의 공연을 몇 번 보러 갔었다가, 이제 제가 대학로 공연 컴백하면서 인사 잘 하고 지내다가 이번에 만나는데, 동아 형이랑도 지금 연습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저는 이번에 동아 형을 너무 더 좋아하게 됐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마인드가 너무 좋고, 동생들을 잘, 혹은 주변 스태프분들을 잘 다독일 줄도 알고, 너무 착하고, 연습한 지 한 몇 주밖에 안 됐는데도 이미 다 외워가지고 너무 멋있더라고요. 그래갖고 동아 형 역시 정동아 대학로에서 정동아 하는 이유가 있구나, 너무 멋지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케미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동아 형이랑 또 새롭게 만든 동아 형의 그레이도 제 생각으로 너무 매력적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마 더 픽션이 동아 형으로 인해서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네, 기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일요일 벌써 오후 5시, 이제 베니싱도 마지막 공연이 이제 1시간 전이겠네요. 네. 베니싱도 오늘 막공 보러 가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베니싱도 이제 오늘로 3연 또 잘 마무리 되길 바라면서, 또 민진이 형도 얼른 회복하길 바라면서 잘 보내주시고 잘 응원해 주셨으면 너무나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픽션도, 그리고 브라더스 까라마조프도 극장에 와주셔도 너무 감사하고, 또 시국이 좀 좋지 않으니까 조심스럽게 멀리서 응원해 주시면 그 마음 담아서 저 또한 계속 더 발전된 작품으로 인사드릴 수 있게, 여러분들의 그 마음과 발걸음이 헛되지 않도록 언제 와도 믿고 볼 수 있는 배우가 될 수 있도록 노력 많이 하겠습니다. 그쵸, 소띠에 해라. 어차피 제가 좋아하는 여행도, 해외여행도 다니지 못하는 올해잖아요.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석이 들어왔네. 현석이와의 또 둘째 셋째도 많이 응원해 주시고, 우리 현석이도 많이 응원해 주세요. 네. 현석이가 목소리가 굉장히 성스럽더라고요. 그 알료샤의 그 성스러운 목소리랑 너무 잘 어울려서. 네.
네, 뉴욕과 러시아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현서가 지금 라이브 방송한 지 거의 한 50분 지났어. 되게 성스럽단 말이 그러면 어쨌든 좀 약간 홀리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잘 어울린다. 그리고 현석이가 키도 훤칠하고 그래가지고 수더복도 잘 어울리고 막 그러면서 되게 현석이의 알류셔도 엄청 기대 중입니다. 또 브라더스 까라마조프도 형제들과 특히 또 이제 이반은 또 알류샤를 엄청 사랑하기 때문에 가족 이야기 그쵸? 어쨌든 이제 라이브를 슬슬 종료할까 해요. 네. 또 짧지만 또 짧지 않는 시간이지만 들어와서 봐주셔가지고 너무나 감사드리고 베니싱도 못다한 이야기지만 물론 몇 개 이야기하지 못했지만 이야기 들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또 이제 머리도 염색했겠다. 네, 즐겁게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인사 못하니까 이렇게 공연할 때 중간중간에 한번 이렇게 SNS 계정으로 한번 이야기 나눠요. 네. 네, 그러면서 저도 생각을 듣고 또 제 생각도 또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도 네, 시간 될 때 3월 중순 좀 지나서 가서 또 재밌게 찍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는 이제 캠핑 관련 또 인간으로서 그냥 하도록 하고요. 여기서는 작품이나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때 보통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